고배당 밸류업 테마, 지금 한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장기 테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고배당 대표 종목, ETF, 체크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주일, KB금융. 먼저 KB금융입니다. 국내 대표 종합금융그룹이고 은행, 카드, 증권, 손보까지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분기 배당을 도입하고 배당을 꾸준히 올리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총주주 환원율을 5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PBR은 여전히 1배 미만 구간인데 ROE는 910% 수준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조금만 더 올려도 밸류에이션 재평가 여지가 큰 종목입니다. 관련주의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은 글로벌 비즈니스와 디지털, 해외 확장이 강점인 금융지주입니다. 이미 분기 배당을 정착시켰고 매년 배당금을 조금씩 올리면서 꾸준한 배당 트랙 레코드를 쌓고 있습니다.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기업은 정부의 배당 인센티브 정책과 상성이 아주 좋습니다. 관련주 3.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는 최근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자사주를 대규모로 매입하고 소각하는 강한 주주환원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주주환원율 40% 중후반, 장기적으로 5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그림도 제시되고 있죠. PBR이 1배 미만인 상태에서 자사주 소각이 계속되면 주당 순자산 그리고 ROE가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관련주사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은 대표적인 저PBR 은행주로 항상 언급되는 종목입니다. PBR 0.3에서 0.4배 수준으로 거래될 정도로 저평가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밸류업 플랜에서 ROE 10% 이상, 총주주 환원율 50% 이상이라는 공격적인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자사주 소각까지 더해지면 리레이팅 폭이 가장 클 수 있는 케이스로 자주 언급되는 종목입니다. 여기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정책금융 역할 때문에 배당 정책이 다소 보수적이지만 꾸준한 고배당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 덕분에 고배당 금융 테마에서 자주 포함되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비은행 금융입니다. 대표적인 고배당 밸류업 종목으로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주 DB손해보험은 배당 수익률이 45%대에 이르고 발행주식수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활용하는 주주 친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35%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배당 수익률이 6%대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관련주요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보업계에서 대표적인 고배당 종목으로 5% 안팎 배당 수익률을 보여왔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총주주 환원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종목은 메리츠금융지주입니다. 관련주 7. 메리츠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통해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 보험, 증권까지 묶어서 고배당 밸류업 바스켓을 구성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를 ETF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ETF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코스피 200 금융 고배당 TOP1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입니다. PBR 1배 미만, 3년 이상 배당, ROE 상위, 고배당 금융주 10개를 한 번에 담는 구조입니다. 최근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6% 이상 수준이고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면서 섹터 전체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도 있습니다. 같은 금융 고배당 10종목을 담고 코스피 200주간 콜옵션을 정해진 비율로 매도해서 옵션 프리미엄까지 분배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목표연 분배율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고 배당 옵션 프리미엄을 한꺼번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라 개인 투자자 자금이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개별 종목 투자는 알파, 즉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종목별 리스크가 큽니다. ETF 투자는 테마 전체를 사는 대신 수익률은 평균에 가깝지만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배당 밸류업 테마를 볼 때 꼭 체크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금리 사이클입니다.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하되면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면서 이익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 여력이 줄어들고 배당 성장 스토리가 잠깐 쉬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정책 규제 리스크입니다. 은행의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사회환원, 서민금융, 이자 부담 완화 같은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가 금융권에 간접적인 압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밸류업 모멘텀의 선반영입니다. 이미 2025년 들어 금융주와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오른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의 상당 부분이 주가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넷째, 경기와 부실 리스크입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대출 부실, 보험 손해율 등이 악화되고 그 결과 배당 정책이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밸류에이션입니다. PBR 1배 미만, ROE 810% 이상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봅니다. 두 번째, 배당 트랙 레코드입니다. 최근 3년 이상 배당을 유지 또는 증가했고 현재 배당 수익률이 45% 이상인지를 봅니다. 세 번째, 공식적인 주주환원 밸류업 플랜입니다. IR 자료나 리포트에서 총주주환원율 목표가 4,050% 이상인지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정책 수혜 가능성입니다. 배당 성향을 35%에서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배당 소득 관련 세제 혜택 요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수와 ETF의 리밸런싱 일정도 일정 매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 고배당 TOP10 지수의 정기 변경 일정, KODX ETF들의 편입 종목 변경 시기 등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면 일정 기반 테마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정으로 시장을 읽는 일정의 신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